이르면 하반기부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차효정 기자입니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2달 만에 4조 5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대책인데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에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루어집니다. 비혼과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소득 기준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분양 원가가 올라가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 신생아 대출은 너무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2억까지 늘린 것은 현실을 좀 감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단발적인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거값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시적인 일반 정책과 결합되지 않고 정책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늘어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